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안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그 더망고 프로그램에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환경 설정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점은 더망고 익스텐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망고 익스텐션 설치를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요거를 크롬에 초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더망고 익스텐션 확정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쪽에서 그 익스텐션이 추가가 되면 이게 그 이쪽에 고정 핀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핀을 고정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익스텐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더망고 서비스 URL 입력이랑 서비스 엔진 키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에서 더망고 서비스 인증키 복사, 그 다음에 서비스 URL 복사 이렇게 두 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더망고 익스텐션을 클릭을 하시고 서비스 인증키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하기 전에 클립보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시고 V 하면 클립보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저희가 서비스 인증 키를 복사한 부분을 쪽에 윈도우 V를 누르셔서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또 다시 더망고 서비스 URL 쪽으로 와서 윈도우 V 해서 저희가 그 쪽에 더망고 URL 서비스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윈도우 V 눌러서 그거 더망고 서비스 URL을 입력하시고 설정값 저장 하시면 그 더망고 익스텐션 주소는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자 정보는 이쪽에 사업자 정보는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내려와서 두 번째는 우편번호의 집 주소 새 우편번호 5자리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우편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6자리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 안 넣게 되면은 옥션에서 이게 그 API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우편 번호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클릭을 하셔서 다운받 유효성 체크를 하시고 다운을 받아서 구 우편 번호 6자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자기 집 주소를 찾아서 구 우편 번호 6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부관리자 등록입니다. 부관리자 등록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관리자 등록에서 부관리자 등록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서 자기가 그거 원하시는 부관리자 아이디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관리자 등록하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뭐 비밀번호 뭐 다시 확인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관리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관리자가 생성이 되면 저희가 망고 로그인 할 때 똑같이 부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그 권한이 부여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 정보입니다. 환율 정보는 지금 현재의 환율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달러 뭐 1,400원, 1유로는 1,510원, 1위안은 좀 이렇게 넉넉 잡아서 한 200위안, 1엔은 뭐 9원, 1파운드는 1,800원, 뭐 호주 달러 940원, 뭐 이렇게 싱가포르 달러 1,000원, 캐나다 1,100원 이런 식으로 그 환율을 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입니다. API 키 연동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API 키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베이 API 키 세팅을 하시고 구글 번역 API 키 이렇게 그 세팅을 설정을 하셔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전에는 네이버 무료 번역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망고에서 네이버 무료 번역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에서 네이버 유료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뭐 이베이 API 키랑 구글 번역 API 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글은 구글 계정 한 개당 그 API 키 하나씩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많으신 분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구글 아이디 두 개로 API 키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사업자가 구글 아이디가 많으신 분은 그 아이디별로 이렇게 API 키를 발급을 받으셔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API 키 발급 방법은 그 나중에 따로 별도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발급 매뉴얼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뭐 들어가셔서 요 매뉴얼대로 한번 보시고 그 API 키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베이 API 키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하루 이틀 전에 좀 뭐 발급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번역 API 키도 여기 발급 매뉴얼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따라 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서 이 생성된 API 키를 복사를 하셔서 이쪽에서 붙여 넣으시고 API 키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성공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API 키를 최종적으로 발급을 받으시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성공까지 하는 걸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켓 관리 정보 설정입니다. 각 마켓별로 그 출고지와 그 다음에 반품지의 주소가 세팅이 되었을 때, 마켓별로 세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는 이쪽에 오픈 마켓 아이디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셔서, 이쪽에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뭐 비밀번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최대 등록 상품 수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스마트 스토어는 최근에 이렇게 API 키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발급 매뉴얼 들어가셔서 API 키 발급을 받으셔서 이쪽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가 이전에 마켓에서 출고지와 배송지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출고지 가져오기, 반품지 가져오기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차례대로 이렇게 마켓에 아이디를 하나씩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는 마켓에 먼저 이렇게 출고지와 배송지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마켓별로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었다고 할 때 마켓 대표 가격은 상품 대표 가격으로 전송으로 해주시고 옵션 가격은 옵션별 본래 가격으로 전송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가는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 옵션 개수도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 업데이트 방식도 그 체크를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 제한 설정에서 동일 상품면 제한 등록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상품 등록할 때 중복 상품이 등록이 되지 않도록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어는 일단은 템포를 미설정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배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필요한 택배사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 CJ 대한통운, EMS 이런 식으로 필요한 몇 개만 이렇게 그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체크를 다 모두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주문 처리하실 때 좀 약간 그 택배사가 모든 택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택배사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마켓 아이디 그룹별 그룹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마켓별로 아이디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설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상품 수집할 때나 그 다음에 사업자별로 그 상품을 전송할 때 그 다음에 주문 처리를 사업자별로 하긴 할 때 좀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설정을 하면은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 사업자, 1번 사업자, 뭐 6번 사업자, 3번 사업자 이렇게 사업자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설정을 했습니다. 요거의 개념은 이렇게 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자 여기 1번 사업자에서 여기 마켓별로 5개 마켓이 이렇게 5개 마켓으로 5개 마켓은 1번 사업자로 그룹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마켓도 총 7개인데 이런 식으로 2번 사업자로 그룹핑 그 다음에 3번 사업자도 5개의 마켓이 그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3번 사업자로 그룹핑 그 다음에 뭐 4번 사업자도 5개 마켓이 됐으면 이렇게 4번 사업자로 그룹핑 하여튼 이런 개념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마켓 그룹핑은 등록되어 있는 마켓별로 사업자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다. 그룹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문 확인할 때나 상품 수집할 때, 그 다음에 상품을 업로드할 때 사업자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편한 기능입니다. 근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리 관련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편집 모드 설정입니다. 이쪽에서 편집 모드 설정해서 이쪽 부분은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옵션 열기만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지 마시고 나머지 5개 상품명, 카테고리, 검색 필터, 마켓 검색 태그, 국제 운송 수수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보기 설정에서는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품 관리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렇게 옵션 열기를 해제하는 이유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 관리 설정은 저희가 상품 관리 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간단히 보기 설정은 이렇게 상품을 간단히 보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 모드는 이렇게 편집 모드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만 보기 저희가 수집된 상품의 이미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이미지로 빠르게 스캔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 수정 설정에서는 정책적인 상품명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안 건드려셔도 됩니다. 상품명 글자수 수정 설정 요것도 뭐 안 건드려셔도 되고요. 옵션명 수정 설정 정책 적용된 옵션명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 수량 설정 재고 수량도 이렇게 그 블랭크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상품 가격 단위 설정도 15단위 절삭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 필터링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샤넬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 상품명의 이 단어는 모두 이렇게 저희가 필터링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 단어는
저희가 금지어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상품명이 먼저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금지어가 동작하지 않는 동작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단어 필터링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세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 중국 구매 대행 하실 때 뭐 한자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한자를 이렇게 넣으시면 그 부분은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미지 필터링. 저희가 상품을 수집할 때 이미지도 이렇게 URL을 붙여 넣으시면 해당 경로의 이미지는 필터링이 돼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쿠팡에 이런 상품이 있으면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시면 아까 해당되는 이미지는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관리 설정입니다. 주문관리 설정은 마켓 주문 가져오기 방식에서는 그냥 발주 확인 후 주문 가져오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 강조 문구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주문 강조 문구 설정에 저희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 부분은 주문창에서 그 특정 단어에서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이클링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설정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망고 주문창에 들어와셔서 저희가 주문이 된 걸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품명에 파란색으로 강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뭐 잘 쓰지는 않은데 필요한 분은 이렇게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합산 가세주의 문구 표기는 주문자가 물건을 이렇게 동시에 주문했을 때 표기해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주문했을 때 세간에 통과할 때 같이 이렇게 동시에 물건이 통과되면은 가격 때문에 가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세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출고일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배송대행지 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보호 없음, 주문창에서 고객님이 통관보호가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없다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창에 지금은 통관번호 오르지만 통관보호 없음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 하이픈 표기 요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알리에서 주문하실 때 하이픈을 일일이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제거를 해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하이픈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수집 관련 설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금칙어를 상품 설명 금칙어에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칙어 설정입니다. 금칙어 설정은 금칙어 템플릿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금칙어 설정, 금칙어 템플릿 관리 들어오셔서 템플릿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뭐 사업자별로 템플릿이 아마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새로 작성을 하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에서 테스트 템플릿 저장, 등록, 확인, 창 닫고 새로 고침 해서 템플릿 관리 이쪽에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템플릿이 하나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금식어를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금식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않습니까? 해서 저장 하시고 확인 닫고 이제 설정 저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뭐 아마존은 아마존, 뭐 알리는 알리 이런 식으로 소싱처별로 금치거를 설정을 하시고 금치거 템플릿 관리에 들어오셔서 새 템플릿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치거 앞뒤 공백 제거합니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치거 하이트 리스트입니다. 금치거 하이트 리스트는 이쪽에 그 금치거로 설정은 되었지만 저희가 상품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치거 하이트 리스트를 넣어 주시면 그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금치건데 하이트 리스트, 하이트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치거에 예를 들어서 럭시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럭시. 근데 저희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갤럭시라는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갤럭시를 하이트 리스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갤럭시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갤럭시를 하이트 리스트를 안 해놓으면 럭시라는 저희가 금치거 설정해서 럭시를 해놓으시면 이 갤럭시가 상품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치거 하이트 리스트를 사용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제한 설정입니다. 저희가 상품을 수집할 때 가격 제한을 가끔씩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저희가 그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저희가 일반 통관에 대해서는 150달러, 그 다음에 목록 통관에 대해서는 2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통관, 그 다음에 일반 통관에 대해서 어떤 관세에 대해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서 관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물건을 주문을 하고 세관 통과할 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관세에 대한 관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세 10%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저희가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제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에 대해 관세 면제 체크를 하는 것도 체크를 해서 관세를 면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뭐 수집을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가격 제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00 이상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뭐 차이나 요렇게 되면은 관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1000 이상의 제품은 $1000 이상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받으시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조국이 메이드 인 USA에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치거 가격 제한 처리는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고정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검색 필터 고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반복 설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 나서 창을 그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망고가 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업데이트 반복 설정은 저희가 그 상품을 마켓에 전송을 완료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송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대로 그 놔뒀을 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시간에 그 더망고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수집하고 마켓에 등록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만히 놔뒀을 때 더망고에서 그 해당되는 시간에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마켓이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 5,000개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마켓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고 마켓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이대로 놔뒀을 때 상품 5,000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입니다. 네, 자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좀 활용하면은 뭐 재고 관리나 상품 가격이 변동이 됐을 때 업데이트 하는데 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재고 수량 설정은 블랭크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명 설정은 본인의 브랜드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수집 사이트명 설정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넣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뭐 타오바오나 알리에서 소싱한 상품을 마켓에 등록을 했을 때 이런 타오바오, 뭐 이렇게 알리, 테무 같은 소싱처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네, 절대 체크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수집 사이트별 세부 설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집 사이트별 세부 설정입니다. 우선 아마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송 무게 설정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송료 계산 기준 부피 무게 계산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스크립트도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약 판매 상품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조회 URL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조회 URL, 저희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그러니까 소싱처에 주문 조회 URL로 바로 넘어가는 페이지입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주문 조회, 상품 주문 조회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아마존의 주문 조회 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쪽에 인보이스를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문 조회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주문 조회 창이 있습니다. 여기 주문 조회가 URL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셔서 망고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붙여 넣으시고 옆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시고 히스토리 서치에서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갈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로 주문 번호 그 다음에 갈로 이런 식으로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면은 저희가 아까 그 망고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링크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바로 주문이 확인이 된 주문 조회 링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 설정입니다. 대표 이미지 설정은 뭐 이게 이렇게 썸네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를 뭐 좀 피하는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발 같은 상품을 수집해서 마켓에 판매를 할 때 신발에 예를 들어서 뭐 네 번째 페이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신발의 뒷부분이 썸네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상품을 다시 이미지를 수정을 하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품별로 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별 설정은 오름차순 설정으로 해주시면 되고 캡차는 캡차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수집하다가 캡처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시간을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3초, 뭐 5초, 뭐 이렇게 뭐 상에 막아서 뭐 7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캡처 속도를 지연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제품을 수집을 하면서 캡처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리셋을 하는 방법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들어오시면 점 3개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들어와서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그 다음에 전체 기간,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삭제, 이렇게 한번 전체 데이터를 삭제를 하시면 상품을 수집을 하면서 저희가 캡처로 중단이 됐던 거를 다시 리셋을 해서 상품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품을 수집하면서 에러가 생기거나 이제 캡처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초기화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처리 속도를 이게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늘리시고 이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캡처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상품 수집할 때 캡처가 발생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수집 모드 창은 팝업 창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 설정은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망고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설정을 안 해주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샵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트는 제가 미국 아마존이기 때문에 미국 아마존에 대해 검색어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대행지 관리입니다. 저는 샵마인을 쓰기 때문에 배송대행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배송대행지 쓰실 분은 이런 식으로 배송대행지를 추가를 하셔서 비용이 대략 한 19,000 얼마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 분산 등록 설정입니다. 마켓별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스스는 10,000개, 쿠팡은 10,000개, 11번가 5,000개, 그 다음에 옥션 지마켓 2,000개씩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스스 등록하고 뭐 10,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마켓 분산 등록 설정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S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문자 구글 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 보내는 양에 따라 또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굳이 저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거를 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더망고에서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이게 환경 설정이 좀 양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마켓을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 된 부분이랑 구글 API를 어떻게 뭐 설정해야 되는지 부분, 구글 번역 API, 그 다음에 이베이 API 여러 가지 뭐
뭐 부수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별도로 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